인도네시아는 최근 일본과 군사기밀 교환을 하기로 하는 등 군사교류의 범위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일본의 함정을 받기로 하는 등 양국은 군사협력 분야에서 비상한 발전을 보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KF-21에 시험 비행 인력을 보내고 있으며 청웅 수입까지 타진하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데 이러한 정보들이 일본 등으로 새어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웅 역시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다루는 무기인 만큼 주변 국가로 핵심 정보가 새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간의 기밀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해온 행태를 보면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KF-21이나 청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벌이는 일들에 대해 미리 모두 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왜 크게 당황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내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까지 우리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투기를 직접 보유하고 양산하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을 정도이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위기를 겪는 상황에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함께 착수한 KF-21을 수입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크게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했으며 한국의 공동 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분담금을 대폭 깎았습니다. 그러더니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설계 도면을 유출하는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잠수함 사업도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잠수함을 계약해놓고 대금을 치르지도 않았고 도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을 선중문, 즉 미리 건조에 들어갔다가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나라가 지금 KF-21에 양산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급하게 달려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필 KF-21을 원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말고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군 대표단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성능을 점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도입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교육 협력까지 광범위한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폴란드와 필리핀도 관심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물량이 중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약을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또 다른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싸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같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유를 수입하듯 무기를 팔면 그 대금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구조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들은 KF-21에 새로운 블록 개발 자금까지 직접 내겠다는 겁니다. 한국 방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도 못 낸 곳인데 한국의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을 받겠다고 한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고 할부와 저리로 갚아 나가겠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장 등을 여는 거래를 하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과거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방산 수출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면도 있고,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약 당사자라 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과거 분담금 미납 전력을 고려해 보증 등 신용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런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금융 프로그램에 매달려 전투기를 받으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이런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용해 다시 KF21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군사 양해각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지난 2025년 10월에 국방방산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겁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 주년 행사를 계기로 평양에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은 즉각 KF21에 대한 기술이 북한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KF21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고 봅니다. KF21이 인도네시아에 제공되면 북한이 이를 탐색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군사 핵심 기술을 쉽게 상대방에 넘길 수 없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전력과 불합리한 행태는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첨단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대만에 중국 간첩이 많은 게 큰 이유이죠. 어떻게든 정보가 새어나간다는 것인데 하필 또 북한과 군사 양해각서는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개발 자체는 진행하는 걸까요?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입니다.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계약상 납품 의무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시장이며 인구 2억 7천만 명의 급성장하는 경제입니다. KF21의 첫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수출이 성사되면 다른 나라의 실전 운영 사례가 생깁니다. 신뢰가 높아지고 다음 수출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로 FA50이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먼저 팔리고 이후 말레이시아, 폴란드로 이어졌습니다. 천궁은 실전 운영 사례가 이번 중동 사태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 주문이 쏟아지고 있죠. KF21도 같은 패턴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운영 중에 정비와 유지 보수 등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보다 한국의 전투기가 효율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수년간 누적되다 보면 KF21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인도네시아가 금융 조건을 못 맞추면 그 슬롯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인도하는 과정에 금융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수출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이죠. 실제 KF21은 지금 한국 공군이 2028년까지 40대를 먼저 가져갑니다.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하게 되며 이 가운데 생산 슬롯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출 분할 대출 가운데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긋날 경우 즉각 수출은 중단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업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였다면 인도네시아에 다소 질질 끌려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안 사겠다고 하면 선택지가 많아져 납품처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예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태도를 보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납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이고
이게 전쟁 시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유사시에 무기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믿을 순 없고 미국과 유럽은 비싸고 납기가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KF-21로 한국을 다시 한번 자극하면 다시는 한국 무기를 구경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더욱 가혹한 조건을 걸 것이며 추후에는 아예 선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필리핀은 현금으로 방산을 구매해가며 아무 말조차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런다면 관계가 끝나겠죠. 또한 인도네시아는 KF-21 외에도 청궁, 천무 등 한국의 미사일 체계도 수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KF-21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산 거래는 싹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중동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자금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인도네시아보다 앞으로 공급 순위가 앞설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몸을 사려야 하는 판이죠. 프랑스의 한 군사 연구기관은 민주 진영에서 한국이 군수 공급의 허브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만하는 대륙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수 물자 공급 1, 2위를 다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공급 순위는 당연히 맨 뒤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천궁까지 가져가겠다고 나선 부분을 봐야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가 무엇을 추진하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인도네시아 국방군수청이 한국 LIGNX-1에 구매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웅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는 공식 의사 표시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대, 미사일 차량까지 완전한 구성의 천궁 2개 포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20km에 달하는 강력한 방공 미사일입니다. 기아가 만든 군용 차량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청웅은 날아오는 적기와 미사일을 정밀하게 요격하는 한국형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을 지킨 바로 그 무기입니다. 96% 요격률을 자랑하며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사간 검증된 무기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성능에 눈독을 들인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넓고 결국에는 중국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무한한 남중국해 확장 기조로 광대한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이번만큼은 한국 천궁을 들여야겠다고 나온 겁니다. 다만 한국 측의 반응이 매우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구매 의향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도입 조건에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마련되면 사겠다는 것이죠. 일단 구매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것, 혹은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서류에는 입찰 보증, 선급금 보증, 단계별 대금 지급 같은 요구사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쉽게 말해 또 외상으로 사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계 의혹과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F-21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요구가 들어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사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천궁만큼은 다른 이야기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탄약과 미사일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지금 탄약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여기저기 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F-15의 간을 봤었고 프랑스에 라팔 중고를 도입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잠수함도 한국과 계약만 하고 프랑스의 나발과 독일의 TKM, S도 저울질하는 모습이죠. 한국과의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탄약 문제는 필요에 비해 절대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포탄과 총알이 필요한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이 아예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이 급할 때는 돈을 칼같이 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풍산과의 탄약 계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년간 한국 풍산과 2천억 원대 탄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는 어땠을까요? 카타르를 통해 즉시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 조달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잠수함이나 전투기 때는 7년씩 끌던 인도네시아가 탄약은 바로 돈을 마련해 사간 겁니다. 당시에도 한국은 역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잠수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죠. KF-21에도 돈을 안 내는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탄약값은 바로 마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급하니까 금방 해결하자고 나선 겁니다. 탄약 창고에 불이 나서 탄약 재고가 소진되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죠. 탄약처럼 당장 전투에 필요한 건 돈을 바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청웅 역시 돈을 금방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게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군사계에서도 청궁은 전투기나 잠수함과는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청웅 같은 방공 미사일은 미리 상비해 두어야 하는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투기나 잠수함보다 훨씬 급하게 구비해야 하는 무기의 청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는 예고 없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방공망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하는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건 최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분명해지며 증명되었습니다. 먼저 유럽의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다급해지자 항공무기를 폭풍처럼 사들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까지 속전속결로 계약했습니다. 돈 문제로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코앞인데 망설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사태로 위기를 느낀 중동 국가들이 청웅을 즉시 계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청웅으로 실제 이란 드론을 막아냈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도 청궁을 도입했습니다. 다급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방공무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도 청궁을 서두르는 게 필수 무기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항공무기에 대해서 장난을 심하게 쳤다면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손을 떼는 미국도 한몫을 했겠죠. 당장 이것저것 방산 비리를 저지르면서 간을 보던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한 단계 위로 격상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인도네시아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실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최근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한 대사는 양국 관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까지 협력을 넓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반도체가 필요할 때 한국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는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 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도 한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유일하게 현대차나 LG 배터리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고 하니 한국이 필요합니다. 자칫 늘어지다가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와 배터리 자원까지 점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말로는 최고 수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큰 사업에서는 외상 조건을 내밀기 때문이기도 하며 청웅의 자금 조달 조건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과 상계 무역은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줄 테니 기술부터 넘기라는 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폴란드와 중동처럼 좀 더 적극적인 모습, 이른바 현찰 박치기가 필요한 상황에 여전히 한국의 기술 이전과 같은 꼬리표를 버리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그러는 것처럼 기술을 이전해달라, 절충무역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거두지 않는 거죠. 업계에서는 진짜 급하다면 풍산 탄약처럼 돈을 마련해 오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 외상과 기술 이전을 누린다면 한국은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 서로 신뢰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방산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웅 슬롯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 굳이 인도네시아에 줄 물량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우디나 다른 나라가 먼저 지불한다면 방향을 틀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는 방산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스스로 이러기 때문입니다. 진짜 청궁을 원한다면 즉시 조달 가능한 자금원을 들고 한국에 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다음으로 순번이 밀릴 정도로 급하다는 상황입니다. 과연 LIG 넥스원이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